오케이. 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40분짜리 짧은 거 하나 띄워야 되겠죠?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논의사항이 있으시네요? 보겠습니다. 아, 좋은 논의셨네요. KNN은 이제 모형 평가 값이 97.2 등으로 이제 고정인데 디시전 트리는 돌릴 때마다 모형 평가 값이 바뀌는데 뭔가 잘못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닙니다. 이게 디시전 트리 자체 무작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인가면 저도 이제 같이 해볼까요? 이거 이제 해보시면 살짝 바뀌죠. 디시전 트리가. 이게 디시전 트리 자체 무작위성이 있습니다. 왜?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런 이유입니다. 결정 트리는 분기를 생성할 때 각 특성의 순서가 무작위로 섞여 선택되기도 합니다. 이는 특성별 정보 이득을 평가할 때 특성의 순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여러 특성이 비슷한 수준의 손실 감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손실 감소가 동일한 여러 특성 중 하나가 무작위로 선택되며 이는 훈련할 때마다 결정 트리의 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동일한 손실 감소를 제공하는 두 개 이상의 특성이 존재할 때 선택은 무작위로 이루어집니다. 이 초기 선택은 이후 분할 과정의 경로 의존성과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어 결정 트리의 최종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바둑이나 체스에서 한 수를 두고 나중에 그 수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것을 평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결정 트리는 전체적으로 형성된 후에 트리 품질을 다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과 같은 알고리즘과는 다르며 결정 트리는 다양한 분기점에서의 선택으로 인해 형성될 때마다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보 특성수를 전체 특성수보다 적게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작위로 선정된 후보 특성들 중에서 손실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특성이 분기점에서 선택됩니다. 후보 특성수를 줄일수록 결정 트리의 무작위성은 증가하며 최소 후보 특성수는 1입니다. 이 경우 매 분기마다 전체 특성 중 하나가 무작위로 선택되어 해당 특성을 사용하여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결정 트리의 무작위성을 제어하기 위해 난수 초기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같은 분포를 가정했을 때 처음에 요렇게 쪼갰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쪼개겠죠.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쪼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요렇게 쪼개면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인 분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보고 나는 이렇게 쪼갤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떤가요?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 세모 두 개, 동그라미 두 개로 이렇게 쪼개나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에는 정보 획득량이 동일합니다. 그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무작위로 고르는 거예요. 야, 근데 오케이. 그건 내가 이해했어. 그러면은 그렇게 무작위로 이제 골랐다고 해도 지금의 경우에는 정보 획득량이 동일하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성능이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믿을 때 항상 유혹을 따르죠. 이게 막 이 고속도로 분기점에서 나가 말아. 하면 이제 티맵에서 그 보면은 뭐 3분벌 이렇게 하는데 나가려고 이렇게 차선을 바꿨는데 15분 느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분기를 잘 타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그 개인적으로는 그 티맵에서 밀릴 때 어떻게 하냐면 3분 빠름 이런 거는 차이 없음으로 읽습니다. 근데 이게 나가다가 잘못되면 완전 망하는 수가 있죠. 이게 더 이렇게 남들보다 더 빨리 가려고 이렇게 새길로 나갔는데 남들도 비슷한 생각에서 그 새끼는 더 막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분기에서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 가치인데 그 다음 상황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황이 더 안 좋거나 결정트리가 깊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린 거는 이 그런 두 번 이제 이수 이제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고 쪼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지 같으면 그냥 이제 이거는 적어도 상관없다는 거고, 예,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쪼개는 방식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알파고에서 쓰였던 방식인데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고 합니다. 걔네들은 한 50수까지 막 봐요. 그래갖고 이제 무작위로 수를 막 50개를 이렇게 준 다음에 시나리오를 이제 보고 그 중에서 가망성이 없는 애들을 이제 쳐내려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좁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2, 30수를 봤을 때 여기가 딱인 것 같아. 해서 이제 딱 제시를 하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세돌을 이겼어요. 이겼는데 결정 트리는 그런 건 아니고 얘는 이제 그 여러 결정 트리들을 이제 일단 가본 다음에 아 거꾸로 돌아와서 이건 안 되겠구만 이런 식이 아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데서 이익이 있으면 이제 하는 이런 이제 방식.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은 첫 번째 그 경우에 대해서나 그 다음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상 동일한 그 정보 획득량을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무작위로 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말로만 들으면 재미없죠.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의 랜덤니스를 한번 그 눈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캔서 트리의 이제 디시전 트리 랜덤니스가 있는데 요거를 요 아래쪽에서 이 디시전 트리의 랜덤 스테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랜덤 스테이트는 뭐를 위한 용일까요? 이거는 데이터를 쪼갤 때 사용되는 랜덤니스고 여기에 랜덤니스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디시전 트리 자체의 랜덤니스를 또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는 전혀 이제 의미가 다르죠. 적용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다른데 이 캔서 트리의 랜덤니스를 뭐 적당히 0 같은 걸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플라트를 이제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왼쪽 오른쪽으로 그 두 개의 캔서 트리를 형성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에 이제 서로 다른 캔서 트리가 이제 형성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PLT 이제 서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역을 두 개로 쪼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이제 초기화를 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 PLT 이제 서플롯에서 어, 플랫 트리를 캔서 트리 이렇게 이제 그 첫 번째 이제 캔서 트리 1번이라고 부를게요. 1번. 그리고 그 캔서 트리 1번은 이제 그 서플롯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그 왼쪽에 그려줘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요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요 아래쪽에다 붙여 놓고요. 캔서 트리 2번을 할게요. 참 요것도 바꿔야 되겠네요. 1번, 2번. 2번 이제 하고 랜덤 스테이트를 좀 다른 걸 잡아 볼게요. 뭐 7, 뭐 이런 거. 대신에 이때의 랜덤 스테이트는 다르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모형 자체의 랜덤 스테이트는 달라야 되지만 경험하는 데이터가 다르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공정한 비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PLT 이제 서플롯에서 1by 2자리 잡고 두 번째 칸에다가 캔서 트리 이제 2번을 그리겠습니다. 일단 틀을 이렇게 이제 잡아 볼게요. 그러면 보시면 이제 훈련하고 시험 점수가 다르죠. 그죠? 그렇다면 이제 내부에서 형성된 이제 결정 트리가 이제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시사하는데 좀 잘 안 보이니까 잘 보이게 좀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그림 틀의 크기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뭐 일단 10 by 20 그죠? 아니 20 by 10으로 해야 되겠다. 빅 사이즈를 줘야죠. 빅 사이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좀 널찍하게 그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점이 어디 있나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는데 여기 잘 안 보이니까 여기서 이 캔서 트리에 이제 피처 네임즈를 이제 설정하는데 요 캔서 이제 피처 네임즈를 이제 할당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피처 네임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플라트리를 할 때 그 그림을 좀 이제 강제로 제한하겠습니다. 한 깊이 3 정도로 좀 그림을 제한을 해볼게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맥스 뎁스 이제 3을 해가지고 여기 보면 얘도 뭐 쉽지 않죠? 그러면 30? 30 정도에서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폰트 사이즈를 키울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런 점들이 반복적이니까 요 그 플라트리 설정을 좀 이제 공통적으로 그냥 정의할게요. 두 번 이제 막 반복적으로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사전 형식으로 설정을 이제 바꾸면 그두 개의 트리에 공통적으로 이제 적용되도록 하면은 적어도 이제 작성한 이제 가독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폰트 사이즈까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한 9 정도 해볼까요? 폰, 폰트 사이즈가 무슨 말인가? 오케이. 이게 그 본인의 화면에서 이제 보이시리라 생각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확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더 이상은 이제 좀 무리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좀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이거 최대한 이제 그 해볼게요. 최대한 한 화면에서 이제 표시가 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작성하시는 이제 주요 포인트는 요 서플롯이라고 하는 것을 요번에 처음 그 제시를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릴게요. 서플롯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 그림의 이제 이제 영역을 행과 열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행렬의 그 위치를 지정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과 같이 1행 2열 이렇게 이제 지정하면 전체적으로 그림 영역이 1행 2열짜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위치 지정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1행 2열짜리 공간의 첫 번째 영역이니까 여기 왼쪽이겠죠. 왼쪽에 이제 그림이 이제 그려지도록 한 거고 또 이제 그 1행 2열의 이제 틀에서 두 번째 영역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니까 오른쪽에 이제 캔서 트리 2가 이제 그려지는 거고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플러트리에 대해서 그 복사 붙여넣기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사전 형식으로 했고 이거는 별표 두 개 단 거는 키워드 색인입니다. 키워드 인자. 요 키워드 아규먼트나 이런 것들은 요거 복사해서 그 챗GPT한테 넘겨보신 다음에 궁금하시면 요 별표는 왜 쓰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자세히 알려줄 겁니다. 왜냐면 파이썬 입문서에 함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는 부분이니까 입문서에 나오는 부분 정도 이상을 챗GPT가 해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이제 간결하게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근데 지금 이 실험은 이제 왜 한 거냐면 그 디시전 트리에 무작위성이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을 이제 가정하기 위해서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의 랜덤 스테이트를 설정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원래 설정하던 랜덤 스테이트는 요거는 동일해야 돼요. 이거는 데이터에 대한 거니까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같은 데이터 집합의 같은 알고리즘인데 랜덤 스테이트를 제외하고선 같은 설정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면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내부에 형성된 결정 트리가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죠. 그러면 어디가 다른지 찾아볼까요? 눈 좋으신가요? 어디 다른 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다르지? 어디가 다른? 여기 하나 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님은 저랑 완벽하게 동일하실 겁니다. 왜냐면 난수 초기 값을 다 고정을 해버렸거든요. 왼쪽 그림에서 보시면 요 마지막에 미인 텍스처로 쪼갰어요. 그죠? 11개 이제 샘플을 대상으로 하는데 미인 텍스처를 이제 기준으로 쪼갰는데 그 전에 워스트 컨케이브 포인트랑 뭐 에어리어 에러 뭐 이런 걸로 이제 됐는데 여기서는 미인 텍스처 에러를 쪼개서 11개를 다시 쪼개 내려갔는데 여기 이제 그림의 간결함을 위해서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근데 요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워스트 컨케이브 포인트를 쪼갰고 에어리아 에러 그 다음 상황은 똑같은데 여기서 미인 컨케이브 포인트 대신에 워스트 텍스처를 꼽았습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그 대상 샘플의 개수가 11개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대상 샘플들은 동일한데 이게 그 워스트 텍스처로 쪼개나 미인 컨케이브 포인트로 쪼개나 이제 같이 이제 정보 획득 양이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짤짤이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골라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하나 저걸로 하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경우에 그냥 아무거나 고릅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겠죠. 여기 현재 입장에서 가치가 동일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게 이렇게 쪼개고 난 상황이 그 이후에 더 유리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수가 더 높았으니까 이렇게 쪼개고 나서 형성된 결정 트리가 시험 데이터에 대해서 더 유리했던 거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죠. 길 막힐 때 여기를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잠깐 기다리면 이 고속도로가 뚫려서 나간 사람들이 후회할 것인가? 쉽지 않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점에 대해서는 이제 한마디 해놓고 이제 가야 되겠네요. 결정 트리는 자체적인 무작위성이 있습니다. 특정 분기에서 정보 획득량이 서로 다른 방식들의 동일한 경우 무작위로 어느 특성을 고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이 이제 결과를 이제 보시면 야 그러면은 참 애매하네. 같은 데이터를 줬는데도 시험 점수가 다를 수 있다는 말이야? 그렇죠. 야 그러면 도대체 얘는 몇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거 뭐 잘못하면은 막 엄청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90년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정 트리에 대해서 이제 이모저모 이제 잘 그 알았고 그 아주 잘 관찰하신 거죠. 잘 관찰하신 결과 그 해당 결정 트리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요인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랜만에 교재랑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한참 얘기했는데 어쨌든 교재에서 논의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큼 자세하게 하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11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 110페이지에서 그 첫 번째로는 결정 트리 복잡도 제어하기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리 만들기를 모든 리프, 이파리 노드가 순수해질 때까지 진행하면 훈련 데이터의 과적합, 오버하는데 오버했다는 것은 훈련 데이터의 100% 정확하게 맞았다 라고 하는 이제 뜻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니까는 잡티를 잡자고 깊이가 너무 깊어지는 게 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 가장 아래쪽 문단에서 결정 경계가 클래스들의 데이터 포인트들에서 멀리 떨어진 이상치 하나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봤어요. 언제 이제 보셨냐면 이 맨 위에서 결정 트리 이제 시각화를 할 때 얘예요, 얘. 예를 들자면 요런 게 그 이 초록색 영역에서는 아웃라이어로 봐야 되겠죠. 그죠? 야, 우리 다 초록색인데 너 뭐야? 아, 미안해, 미안해 하고 이쪽으로 사실 가면 좋겠죠. 요런 게 아웃라이어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요렇게 쪼개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있어. 있는데 결정 트리의 방법은 아니에요. 네, 이런 방식을 이제 쓰는 이런 식의 이제 결정 경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선형 모형인데, 근데 선형 모형은 또 단점이 결정 경계를 이제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결정 트리는 언제까지나 쪼개면서 내려갑니다. 근데 대신에 이 결정 경계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소위 말해서 축의 직교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스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쪼개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상치들에 대한 민감해요. 실제 우리가 다 했던 얘기인데 교재에서 이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셨죠? 아셨고 그래서 저런 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위 말해서 오버 방지죠. 오버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트리 생성을 일찍 중단해서 가지치기를 하자. 그러니까 맥스 뎁스를 제한하자는 거죠. 이게 무제한으로 주지 말자는 거예요. 야, 무제한으로 주니까는 그 잡티 하나 잡자고 이제 폭발적으로 막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서 이제 오버를 많이 한다. 얘가 오버하면 이제 훈련 점수는 무조건 100점인데 보지 않아도 이제 시험 점수가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실험들을 요 111페이지 62번에서 전개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 방금 전에 논의한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 62페이지에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의 랜덤 스테이트 보이시죠? 42번. 요거는 데이터용 랜덤 스테이트고 그리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랜덤 스테이트가 하나 더 있죠. 방금 전에 논의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교재는
그 랜덤 스테이트 옵션을 고정해서 만들어진 트리를 같은 조건으로 이제 비교하는데 이게 우리처럼 상세하게 분석하진 않고요. 그냥 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결정 트리의 랜덤리스가 왜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논의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린 했죠. 이제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실험들은 넥스트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살펴본 부분들이고요. 1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시각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각화를 이제 하는 방법인데 다만 교재에서 제시된 방법이 왠지 좀 다른 느낌이죠. 요게 올드 스타일입니다. 예, 뭐냐면 이 교재가 쓰여지는 시점에서는 플라트리 API가 아직 개발이 되기 전이었어요. 요게 이제 0.21 버전 이후로부터 그 플라트리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 교재가 요 코드는 0.19 버전 때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두 단계를 거치는데 외부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하셔도 그냥 플러트리로서 이제 하기 때문에 더 편해졌다. 근데 그러면 이 코드가 동작을 안 하냐? 하긴 해요. 하는데 다만 요 그래프 비즈라고 하는 별도의 추가 소프트웨어를 따로 설치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불편하고요.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바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야, 근데 얘 색상이 알록달록하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설정 하나만 이제 주시면 되는데 볼까요? 방금 전 걸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 설정에서 뭐 다른 설정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좀 생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field true 요런 이제 설정을 이제 줘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설정을 주시면 보시다시피 이제 교재처럼 뭔가 색상이 부여가 되죠. 그러면 이 색상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색상이 진할수록 순도가 높아요. 그러면 색깔이 다른 건 뭐냐? 이거 유형이 다른 거예요. 파란색은 제가 보니까는 1번 유형이고 이 주황색 계열은 0번 유형. 그래서 이제 자동 분지 할당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형별로 요거를 보면 어느 유형이 어디서 지금 진해지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주시고. 그럼 진해지는 게 좋은 거죠. 순도가 높아지는 이제 과정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이거 진하다. 그죠? 엑기스. 그죠? 거의 뭐 여명 808급이네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는 잡다구리한 설정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교재에서도 여기 이제 field true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미 잘 아시는 부분이었고요. 다음과 같이 살펴봤는데 요거는 안 봤다. 요거 이제 중요한데 그야말로 이제 중요한데 우리 이제 다음 논의가 이제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리의 특성 중요도 요거 다음 논의로 살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실험한 결과 그 요 랜덤 스테이트 7번이 일단 좋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이제 재현을 해가지고 트리 특성 중요도에 이제 근거로 한번 삼아 보겠습니다. 캔서 트리고 이제 모형 평가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죠. 귀찮으니까 모형 평가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고 캔서 요번에는 그냥 번호는 지우시고 그래서 이제 93짜리로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훈련되고 나면 요 캔서 트리 자체가 피처 임포턴스라고 하는 이제 속성을 이제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특성 중요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특성 중요도를 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캔서에서 이제 피처 네임즈
이렇게 하고 sort values ascending force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요 한 줄에 할 수 있는데 그 가독성 때문에 제가 좀 쪼갤게요. 이제 실제로 획득은 여기까지고 나머지는 이제 분석의 편의성을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피처 임포턴스를 이제 획득하는 건 여기까지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냥 이제 속성을 이제 불러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미 공감하시겠지만 펜다스의 자료 구조를 활용하면은 이런저런 그 통계적인 분석들이 용이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펜다스의 시리즈로 바꿨고 여기서 이제 시리즈를 사용한 이유는 요 특성 중요도가 1차원짜리 텐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원짜리 텐서 이제 값을 가진 것들은 이제 시리즈로 바꾸고요. 2차원이었으면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야 되겠죠.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캔서의 피처 네임의 순서를 따라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야말로 이제 중요도 순으로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값을 정렬 했는데 ascending force, ascending이 오름차순이잖아요. 근데 오름차순이 기본인데 오름차순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림차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림차순은 이제 큰 값이 먼저 등장하도록 이제 구성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워스트 페리미터라고 하는 속성이 굉장히 높은 특성 중요도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얼마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월스트 페리미터로 n만큼 다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뭐지? 양념 이 정도죠. 그 왜 그럴까요? 이게 그 트리에서 그 초반부에 등장할수록 중요도가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파급력이 많거든요. 그 이파리 노드에 뭐 달해가지고 나온 애들은 지역적인 애들이죠. 뭐 티끌 몇 개 잡자고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워스트 페리미터가 아마 상위에서 많이 등장했을 텐데 이거는 그래서 지금 딱 요 설정을 우리가 위에서 그림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서 워스트 페리미터가 루트에 딱 있어요. 그러면 얘로 쪼개가지고 사실 거의 끝났습니다. 보시면 사실은 그냥 여기서 끝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워스트 페리미터로만 나눠도 웬만큼 나눕니다. 그래서 거의 나머지는 잡티급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워스트 페리미터의 이제 그 중요도가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손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다른 속성들이 사용이 안 된 건 아니죠. 안 된 건 아닌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보시면 이게 한 번만 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워스트 페리미터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미 워스트 페리미터로 잘 나눴는데 한 번 더 사용되면서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상위에 위치하는 먼저 등장하는 이제 속성들이 많은 샘플들의 이제 파급력을 이제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 지금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특성 중요도를 이제 보시면 저 어, 결정 트리를 직접 분석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제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이번 시간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빅 브레이크.